오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 40에 결혼 정보에서 처음 가보는데 창기랑 결혼 등급 창기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저도 궁금하고 또 형들도 궁금하실 거고 지금 뭐 재산이나 뭐 재산이라 할 것도 없지만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창기도 보호해주고 예, 저도 그럴 거고 2부 방송으로는 야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뭐야 창기 왔다. 야 끊어. 알았어. 근데 형이 확실히 옷 잘 입네. 반가워. 여기 앉아. 너 일단 먹어. 내실이 없죠. 너 지금 너무 먹어서 살쪄. 아니 형 근데 사람들이 다 형 S급이라던데? 아니야. 어떻게 S급이 나? 나는 이제 내실이 없어가지고 좀 민망할 것 같다 이랬는데. 근데 나도 민망할 것 같아. 뭐 2살 차이긴 한데. 형이나 나나. 하여튼 형 전과 있어. 아니 형이 뭐 마이너스 게 뭐가 있어? 알았어. 잠깐만. 그리고 또 나 이 소식을 들었어. 집안이 교육자지만. 맞죠. 부모님 다 교육자 하시고 아버지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고 교장 선생님만 하셨어? 교장 선생님. 아버지 쪽이 다 이제 학자 집안이셨어가지고 한 번씩 아빠 회사랍시고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교장실 들어가면 느낌이 좀 이상해요. 학교 다닐 때 교장실 가봤어요? 사고 쳤어요? 아니. 가볼 일이 없잖아. 그런데 교장실 들어가고 막 이러면 조금 괜히 막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막 이래.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가 너 게임한다 했을 때 얼마나 반대하셨을까? 진짜 거의 출가 외인 취급했죠. 그니까 잠깐만. 출가 외인이라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써? 이게 어떻게 어려운 말이죠? 자 이제 가볼까요? 딱 씻고 와도 되나요? 손. 깔끔하기까지 하네. 차이 너무 난다 형. 와 살찐 거 보소. 일부러 살쪄온 듯 핑계 대려고. 하나 말씀드릴까요? 살 빠져도 똑같아. 근데 살 빠지고 오늘 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 나도 손 한번 씻고 올게. 형 뭐래요? 살쪄가지고 졌다고 변명한대요? 난 뭐라고 변명하지? 한국은 다르다. 인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정사 결혼의 희연으로 일단은 왔고요. 분님께서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둘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요. 좀 떨리네 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뵀다고 하시네요 시청자분들이. 일단 좀 궁금한 것들 좀 여러 가지 여쭤보고 네네네. 해도 되나요? 네. 너도 궁금한 거 물어봐봐. 일단은 등급이 몇 등급으로 좀 나뉘어 있을까요? 원래 결정사는 등급이 없어요. 등급이 없다는데요? 뭐 좋음 나쁨 정도로 표현을 하나요? 뭐 등급이 없고 네. 사실 그때 그 채널 ENA에서 했었던 건 그냥 예능 컨셉이었고 원래 어느 결정사에도 등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 만나고 싶어요? 네. 결혼이요? 네. 어떤 분? 몸매 좋은. 저도요. 외모 보시는구나. 그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력을 봐. 그러면 뭐 학력이 좋으면 매칭이 되는 거지만 예쁜 분이랑. 네. 근데 그게 아니면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서로 이상형이 어떤 다르잖아요. 느낌인지 네. 아니 데이터들이 좀 있을 테니까 네. 요 정도 얘네들 정도면 요 정도겠다. 혹시 오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등급을 몇 등급으로 좀 나누는 게 좋을까요? A, B, C, D, E, F까지 있어서요. 혹시 그 상처받기 싫은데 D 아래로는 안 알려주시죠? 뒤 아래로는 그냥 손바닥에다가 그려주세요. A가 거의 X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S로 해주세요. 보통 그 A나 S등급, 윗등급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가기가 어려워요. S는 따로 있구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뭐 새로 태어나야 돼요. 뭔 말? 근데 부모님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저희가 좀 깝쳤네요. 네. 실제로 한 1년에 한 몇 커플 정도 대략 탄생을 할까요? 저희 회사는 거의 한 30-40%는 30-40%? 결혼, 그리고 커플로 탄생이 되면 거의 8-90%는 결혼으로 가거든요. 근데 와. 헤어지는 커플들도 분명 있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결혼 전제로 만나잖아요. 그쵸. 영 맞지 않는 이상은 이제 결혼으로 거의 대부분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럼 저희 정도면 약간 물이 괜찮은 편인가요? 일단 외모가 괜찮잖아요. 요즘 여자분들 외모 보거든요. 외모도 혹시 그 등급에 사실 원래 결정사는 뭐 외모를 우리가 평가할 자격은 없잖아요. 외모 갖고 뭐라고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평가라거나 하는 건 없지만 솔정사 할 때는 외모 평가를 넣긴 했었어요. 점수를 넣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두 분은 5점일 것 같아요. 5점이 만점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얘 옆에라서 저까지 오고.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일단 나이가 많고 약간 아줌마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에이. 근데 두 분은 너무 잘생겨서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럼 그게 좀 플러스일 것 같다. 원래 연애는 외모로 하는 게 반 아닌가요? 오셔서 외모만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모만 본다. 네. 오늘 정보 남기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호하는 부분이 뭐예요? 직업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네. 무조건. 근데 직업 경제력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결혼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치, 현실적인 거. 네, 요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고 외모는 사실 다 자기 취향 있잖아요. 그쵸. 그런 취향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소개팅을 좀 주선해서 해주시나요? 소개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S가 돼요? 뭐 AS라기보다 사실 결정사는 가입을 하고 나면 네. 뭐 몇 회로 만날 것인가도 있고 네. 그리고 1년을 만날 것인가 6개월을 만날 것인가 이런 기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조건 평범해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 가입하는 그런 가격에 가입하시는 거고 저는 집안이 좋고 저 자체가 워낙 자산도 많고 뭔가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럼 비슷한 사람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자든 그쵸, 남자든. 그쵸. 그러면 필터링을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해주니까 가격이 좀 높아지는 거죠.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뭐 약간 감사했습니다. 성공비도 있어요. 성공비도 있고. 네, 저희가 직원을 저는 관리를 하는 대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돈이 있는 곳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공 보수가 있으면 더 그쵸. 열심히 꽃이 해야죠. 받아야죠. 그럼 뭐 매칭 이외에도 뭐 케어해 주시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매칭을 했는데 서로 피드백을 서로 받거든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실패하면 막 현타도 오고 괴롭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매칭 매니저님한테 저는 왜 자꾸 실패를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매칭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니 너무 잘생겼다더라든지 아니면 너무 조건이 좋아서라든지 혹은 좀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매너가 만약에 안 좋았잖아요. 그럼 그 매너 안 좋은 걸 피드백하기도 해요. 아니 그 뭐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막 몰래 잠입해가지고 뭐 본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 바빠요. 그쵸. 인력도 시간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네. 한 달 정도라고 치면 몇 명 정도 이렇게? 보통 한 달에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서 외모도 어느 정도 되고 직업도 한 대기업 정도 다니시고 그리고 연봉이 대기업이면 최소 초봉이 6, 7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30한 초반만 돼도 1억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재산도 한 2, 3억 정도 이상은 최소 모아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말 항상 수락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그쵸. 하루에 2탕씩도 막 뛰고 그래요. 뭐 일주일에 2명, 3명씩도 두세 만날 명씩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작정하면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만나면 별로 성혼율이 높아지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만나면 기억 안 나잖아요. 혹시 네네. 길거리 다니면서 인터뷰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도 좀 유튜브에서 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예쁘신 분들을 많이 보지만 네. 기억나요? 예, 저는 이제 미쳐가지고. 저도 기억이 좀 기억이 나는 편이라. 예를 들어서 10명을 인터뷰해서 10명 다 기억나요? 그쵸, 기억 못하죠. 한 달, 그 일주일에 정말 많이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정말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그것 또한 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뇌에 과부하가지고 네. 말 실수를 하게 돼. 맞아요. 계속 딴 여자랑 만나는 했던 거죠. 거 막 말해버리고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 나와버리니까. 맞아요. 이왕이면 한 달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만나고 애프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에 좀 맞춰서 가는 게 사실 성혼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일단 재력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혹시 뭔지. 사실 뭐 저는 재력을 봐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대부분은 저는 대화 통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가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재력은 여자분보다 남자분이 어느 정도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으신 분들을 소개했을 때 사실 남자도 편안하고 여자도 편안해요. 여자가 재력이 너무 좋으면 좋죠. 근데 실제로 연애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났어. 근데 누가 봐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좋죠. 근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전문직이야. 어때요? 좋은데요? 좋아요? 예쁘다네요? 그럼 기죽어. 더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한예슬을 눈앞에서 봤어. 네. 자신감 있게 대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남자분들도 살짝 내가 대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여자분을 만났을 때 나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구나. 실제로 여자분들 왔을 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을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많지 않아요. 않구나. 적어도 같이 생활을 할 때 대화 좀 통하고 재미있고 꽁냥꽁냥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성격이나 대화를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경제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치, 거기서 나야 돼. 약간 부수적인 거긴 하네. 그치. 그럼 남자들은요? 왜 무조건 외모? 외모? 외모 나인데요. 네. 왜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여자 경제관념하고 경제관념. 맞벌이 하는지 여부. 하는 걸 좋아해요? 네.
하루에 1%, 0.1%이신 분들도 여자분 맞벌이 하길 바래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다 풍족하게 쓰게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낫지. 형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일 수 있지. 남자도 여자도. 근데 두 분은 안 그래요? 너는 맞벌이했으면 아, 좋겠어? 저는 그러니까 맞벌이의 그 마인드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 자체를 좀 살면서 그러니까 같이 가꿔서 이제 서로 발전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일이 끝나고 왔을 때 일 외적인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좀 짧아지니까 그게 조금 좀 아쉬워서. 그러면 외벌이가 가능하게 능력이 되게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닌데. 짱짱네. 아니 그것까지 그냥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와이프가 직업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능력이 있어야 이런 말이 되게 쉽게 나와요. 확실히 가진 사람. 아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 이제 진짜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채팅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되어 있는. 근데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대야 되는 거?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부모님한테 드려야 된다거나 빚이 생겨서 이걸 갚아야 된다거나. 와, 진짜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사서 생긴 빚은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주식하다가 마이너스 돼가지고 네. 레버리지 써가지고 마이너스 돼서 네. 갚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빚도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일 것 같고. 누나가 3명이에요. 우와. 이것도 마이너스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아요. 큰 누나가 일단은 캐나다 이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누나는 좀 잘 살고요. 또 막내 누나도 이제 사는데 잘 사는 누나들 빼고 제가 약간의 그 생활비를 좀 보내줘요. 제가 매달. 네, 매달. 그리고 엄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챙겨주고 하거든요. 이것도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긴 한데 사실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주느냐예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드리는 거는 할 수 있고 괜찮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 1,000만 원을 벌어서 500을 갖다 뭐 줘버리고. 500을 주고 800을 주면 이거는 그렇죠. 둘이 살 수가 없잖아요. 시누이 3명 자체가 기피 대상이라고 지금 채팅이 그렇긴 나오고. 한데 진짜요? 생활비를 주는 입장이니까 누나들이 되게 잘해주지 않을까요? 그건 내 생각이고. 만날 일이 별로 없으면 뭐 큰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네. 이제 생활비를 주는 걸 여자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나이. 일단 40대, 30대, 20대 다르겠죠, 당연히. 남자는 나이가 35세가 사실 가장 피크 점수예요. 35세를 전후로 하는 나이가. 왜냐면 그거 조금 넘어가요.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이제 마흔이잖아요. 네, 마흔. 그러니까 남자도 40이 넘어가면 사실 소개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냥 30대 그러니까 만나고 여자. 싶어요, 20대 만나고 싶어요. 웬만하면 20대. 그쵸. 그러면 20대가 40을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에? 예. 결혼이잖아요. 저 얼마 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28인데 41살인가까지 오픈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오, 여성분이요? 일반적으로 20대는 35에서 36 정도까지만 만나겠다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긴 해요.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나오는데 또 탈모가 혹시 마이너스. 아니 시청자 아까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펙은 이력서예요. 네. 만나서 소개팅을 하는 건 면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력서가 되게 훌륭해도 면접에서 매력적이지 않으면 탈락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없는 게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제이슨 스타뎀처럼 멋있으면. 그쵸. 탈모가 있어도 아예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꾸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문제 없이 소개가 다 돼요. 자. 형 뭐 탈모? 아니 아직은 없어. 그러면 혹시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가 되는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가 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능력도 있는데 잘생겼으면 뭐 할 말이 더 있나요? 근데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 재밌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대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지금 TV 보는 것처럼. 와. 한 달에 한 번씩 뭐 개모임이라도 하실래요? 아니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이제 박진우 민창기 한번 등급을 한번. 그러면 네. 진우님 먼저 예, 저부터. 한번 볼게요. 네. 나이가 저는 87년생으로서요. 만 38세입니다. 많이 맞지? 맞지. 많이 이제. 맞아요. 네, 외국에서는 다 네. 그렇게 하니까. 옛날 한국 나이로 40살, 만 38세입니다. 그러면 3점. 벌써 5점에서 2점이 깎이는 나이에서. 나 진우 형이랑 똑같은 점. 몇 살이신데요? 저 38, 8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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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만 그래도 36세입니다. 전 12월생 27일 끝자락에 태어나서 사실상 더 싱싱합니다. 38세면 3점. 38세하고 40세는 달라요.
같은 3점이라도. 확실히 이게 파릇파릇 3점이라 좀 같은 3점이라고 해도 3.5점 정도는 아, 할수 있는데 네? 여자분이 6살 정도에서 진짜 많이 열어도 8살까지밖에 안 만나요. 저 연애 15살 차이도 저 해봤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방금 말 인플루언서 남자분들을 보면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예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연애랑 아이도 완전 같이 별개니까. 키워야 되고 아, 네. 그런 관점에서 15살 어린 분하고 결혼이 가능하셨을까요? 어때요? 확실히 듣다 보니까 완전 이해됩니다. 같이 살 수 있는 배우자 미래 배우자감으로 그 15살 어린 분하고 괜찮았으면 결혼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눈은 계속 20대에 맞춰져 있고 나는 계속 늙어가고 있고 결혼의 관점이 피터링이 딱 되면 보는 게 달라져요. 또 대표님 앞에서 손이 좀 이렇게 모아지네요. 약간 왜요? 이렇게. 전 농담 안 하고 처음부터 잡고 있었어요. 다음 외모 외모? 이게 이 솔정사를 위한 그 점수가 들어간 거지 실제로 없어요. 아 네네네. 근데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82.7이에요. 와, 다 가졌네. 아. 외모도 잘생기시고 그러면 5점이죠. 5점이 뭐로 돼 있냐면 형들 길거리 캐스팅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외모. 저도 83.7입니다. 와, 키까지 커. 근데 몸까지 되게 슬림하고 거의 모델처럼 얼굴도 워낙 잘생겼잖아요. 보통 이렇게 오면 저는 이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네. 다른 분들 오면 막 3점 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막 네. 키 작으시고 2점 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실제로. 아 근데 그랬던 것 같은 게 이 전에 왔던 스트리머들한테는 이렇게 후하지 않으셨나? 진짜요? 그럼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재산 제가 인플루언서 분들 보니까 재산을 공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봉도 공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써주세요. 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집이 있으면 집의 매매가, 현금이 있으면 현금, 빚이 있으면 빚을 뺀 순자산을 네, 가지고 그래야죠. 주식을 한다. 그럼 네. 현재의 시점으로 차는 빼고. 왜냐면 차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와 바치는 뭐 재산을 차까지 눈으로 하셔도 돼요. 보다니. 차까지. 와 이게 보지 마세요. 안 볼게요. 세 자리 쓴 것 같은데요? 아니야. 와. 훌륭하다. 훌륭해요? 5점. 와! 몰라는 척이야. 형 당연한 거. 박진도인데 주시. 선생님 저는 네. 평가받기 전에 말씀드릴게. 네. 3점 이하로는 알려주지 마세요. 자산이죠. 순자산. 순자산. 전부 총 합쳐서. 전부 다 합쳐서 순자산 4점. 4점.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개인 사업자고 법인이고. 법인이고 네. 요건 차이가 있어요. 자영업이잖아요. 개인 그쵸, 사업자. 네네. 불안하죠? 네, 그죠. 그냥 프리랜서잖아요. 그쵸. 프리랜서 사실 가입이 조금 저 이제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가입이 안 언제든지. 돼요? 남자분들 프리랜서는 좀 많이 좀 심사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 채팅에서 들었는데 이 결정사에서 BJ는 안 친다고. 근데 그것도 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법인을 갖고 있고 법인에서 연봉을 한 몇 억을 받으셨는데 법인에서 건물을 사거나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수익이 매출이 돌아가고 그리고 계속 나한테 월급을 받는 그 구조가 되어 있어서 가끔 여자분들 중에서 네. 정말 자산이 되게 많으시고 잘생긴 남자만 만날래요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정보 남기고. 저 그런 분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소개가 가능해요. 청소 잘함, 뭐 설거지 잘함 이런 거. 제가 주부생활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중에 전문직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모만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능력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도 소개가 가능한 거죠. 학교는 어디? 학력을 좀. 너부터 맞죠? 뭐 그냥 뭐 너무 알죠? 대학교 졸업이긴 한데 이게 인서울이에요? 아니면 와 지방 이거 사는 빡세다. 서울이긴 한데 이게 왜? 데요? 저 전문대예요? 아니요 그 인터넷 세상 속에 있는 사이버 대학교가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럽지? 야너 대졸이잖아 그래도. 학력 얘기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뜨거워지네. 학사? 그래도 졸업은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몇 점이에요? 그냥 따로 3점. 저는 대학교 퇴학? 자퇴를 했냐 퇴학을 당했냐 이것도 혹시 점수 있나요? 뭐 상관이 없이 고졸이죠. 그러면 0점. 근데
왜 몇 학년 때 그만두셨어요? 1학년 끝나고. 왜요? 이유가? 저는 원래 이제 체육 선생님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기에 떨어져서 여기 대학교, 저는 광주 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그 3년제거든요. 네, 거기 제가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나는 여기 길이 아니다 해서 그냥 1년 동안 대학교 생활을 해보자 들어갔다가 군대 가면서 제가 이제 사퇴를. 잘 알겠습니다. 그때 0점이죠? 제가 이제 고졸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분들은 사유를 좀 여쭤봐요. 어떤 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더 직장을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어서 그만두신 분들, 그럴 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터져서 너무 바빠서 대학까지가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나의 진로가 이미 정해져서 네. 졸업이 크게 필요가-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점호 해당 사항이 있나요? 글쎄요. 글쎄요. 이게 그냥 다니기 싫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성실성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기 어, 때문에 그냥 1년의 그 대학 그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졸업은 못 하신 거니까 대부분은 학교가 한국사 이상이잖아요. 여자분들이 고졸은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저희 회사에서 상식 퀴즈 대회를 열었거든요. 제가 그 2등. 잘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화이팅. 네, 파이팅. 자, 그 다음에 또 빡세다. 집안에 대해서 좀 여쭤봐요. 와.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네, 저는 이제 두 분 다 선생님, 이제 교육자 출신이셔가지고 오, 교사 은퇴. 네. 형제 있나요? 누나 있습니다. 누나 어떤 일 하세요? 디자이너 일 하고 있는데, 진짜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경기 지역 쪽에 살고 있는데, 같이 안 살죠? 네, 같이 안 살아요. 독립해서. 와, 이거 엄청 딥한 그거네. 오. 한기님 같은 경우는 집안이 되게 좋아요. 부부가 같이 교사를 은퇴하시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데 두 맞아요. 분의 연금 수령액만 최소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전체로 돈으로 따지잖아요. 거의 4, 50억은 넘어가는 정도가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500만 원씩 앞으로 30년을 매달 나온다고 쳐도 그걸 곱하기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그러면 진짜 자산이 현금으로 따지면 되게 많은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집안이 좋다라는 게 하나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녀들이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져요. 왜냐면 우리 둘이 빠듯하게 사는데 생활비를 자꾸 들여야 돼요. 그럼 이거 갖고 싸우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아예 상회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이거 갖고 싸울 일은 없겠죠. 뭐 자가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건강하실 거고. 네네. 그러면 일단 3점이에요. 와, 정말 훌륭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왜 3점밖에 안 나오냐면 실제로 정말 자산이 많으신 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빡세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 집안도 있고요. 네네. 자산이 뭐 50억, 100억 있으신 분들, 뭐 어떤 집안은 뭐 1,000억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도 이런 분들이 있는 걸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아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빡센 게 예를 들어서 사귀다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뭐 이렇게 편찮으신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만날 때부터 편찮으시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속이죠. 숨기고 이제. 그럼 사기 아니에요? 편찮으시다 이 얘기가 결혼 직전에 이제 오픈이 되면 결혼 못 하잖아요. 이거는 사유가 늦게 결정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되거나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되면 결혼 생각을 사실 요즘에 좀 잘 못하는 시기라. 진짜 빡세다. 이거. 그래서 오히려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이유가 좀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그래도 연봉 좀 있고 뭐 같이 돈 모아서 집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고 부모님 노후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요 정도. 근데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지금. 되게 그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잖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집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거에서 되게 와. 훌륭한 되게 창기님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인 것만 제외하면 되게 훌륭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 저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너만 문제다. 너만 잘 살면 된다, 창기야. 우리 그러네. 집에서는 너만 문제가 뭐가 있다. 문제네. 네. 저는 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요거 하나 불안하면 그냥 전문직 분 중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사실 그게 서로 보완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일단 자산도 많이 모아 놓으셨고 또 지금 연봉도 괜찮으시고, 그럼 요걸 갖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집 사서 임대 수익만 하더라도 되게 훌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자산이 있으신 거거든요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생각을 한다면 좀 뭔가 안정적인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결혼을 컨설팅의 개념으로 좀 보고 있어요. 평가만 해서 네 점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만 만나라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그쵸. 뭐 요것만 좀 자산 쪽에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뭔가만 만들어 놓으시면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조정? 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아버님. 아버지 안 계시고요 저는. 엄마는 지금 제가 이제 부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월 생활비를 그래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요 정도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이에요? 네. 왜냐면 집 있으세요? 부모님한테 집. 둘째 누나가 해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집이? 광주예요. 광주에. 네. 이게 2점이거든요. 자가가 있으면 2점이고 네. 근데 만약에 자가가 없이 무조건 내가 돈 들여야 돼. 마이너스 1점이고 생활비를 드리더라도 어느 네. 정도 생활이 좀 되면서도 이 금액으로도 또 충분히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마 지금 주식해요. 진짜 잘하시죠? 네, 그래서 저한테 몇 달 전에 50만 원 벌었다고 네. 재미를 드리시는 거죠. 투자도 하시거나 생활비를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내분하고 앞으로 아내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는 이 생각입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 챙겨주는 만큼 너네 가족도 챙길게. 약간 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부부에 있어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저도 들어본 말인데 너네 집은 노후 준비 다 되어 계셔서 괜찮잖아. 우리 집은 돈 안 들이면 밥 숟가락도 못 드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 신경을 더 안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근데 누나들한테 생활비를 드린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명인데 2명의 누나한테 제가 그냥 생활비 조금씩. 그러니까 한 명은 이거, 한 명은 이거. 능력이 되게 있으시구나. 둘 다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조카가 막 중학생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삼촌으로서 아니 애든지 뭐 학원비라든지 뭐 요런 것 정도는 내가 내준다 뭐 요런.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이 사실을 결혼 전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 어쨌든 우리가 같이 돈을 벌어서 모아서 집도 사고 미래도 생각하고 하려면 요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네, 그거는 사실 되게 심각한 부분이기는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협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아, 이게 결혼은 진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맞추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이런 딥한 부분까지 원래 얘기를 안 하니까 연애 시작할 때. 결혼을 그러니까 연애만 하면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쵸. 그냥 마음에 들면 연애만 하면 돼요. 연애하다가 2, 3년 연애하고 3, 4년 연애해서 막 39 됐어요. 근데 이게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이 만약에 결혼한다고 쳐요. 상진이가 남자고 진우님이 여자로 만약에 친다면 네, 네. 조건만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아 근데 협의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결혼해야 할 수 있어요? 해줘. 아 근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와 너무 적인 뭐 부분은. 경험한다면. 아니. 반대로 남자고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여자 입장으로서 아,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이 되는 것 같긴 하다. 이게 남자라면 인터뷰하면서 이 상황을 그렸잖아요. 진짜 괜찮거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네. 뭘 협의하실 것 같아요? 저는 누나 용돈이 조금. 그쵸? 네.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죠. 제가 여자면 누나 용돈이 좀 걸려요. 왜냐면 결혼을 한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예를 들어서 너희 그 누나한테 드릴게. 안 줘도 돼 우리 누나 잘 살아.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잠깐만. 근데 잠시만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싸우게 되네. 아니 되게 가족이 중요한 거 서운하죠. 맞아. 되게 서운하죠. 아 근데 그게 약간 욕심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내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우리가 잘 나가야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데 이미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불안한 그 심리가 아니 생긴 왜 거야. 그걸 누수라고 해? 아니 누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발전 비용으로 써야 돼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거지. 자,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몰입해가지고 서운한 거야. 네. 만약에 창기님의 부모님이 네. 노후 준비가 안 됐고 창기님이 누나 둘한테 용돈을 주고 있어. 왜 줘? 여자야. 왜 줘? 아니 나도 소중해. 나도 누나 소중해. 그러네. 바로 되네요 이게. 그래.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요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결혼 생활을 잘해요. 이렇게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이혼을 안 해요. 와 근데 진짜 몰랐는데 입장 바꿔지. 이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준다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게 나는 오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히려 자상하네. 나도 별 생각 없었거든. 약간 책임감 있네. 난 요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완전 현실적으로 마이너스네. 난 별 상관 없단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딱 바라보니까 아쉬워. 그러니까 형이 너무 가족 입장에서는 와 리스펙 하거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고 용돈 끊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나쁜 년 돼요. 그쵸.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야. 주다가 갑자기 결혼했는데 그러네. 누나 미안. 그래서? 엄마 좀 줄일게.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쇼부가 끝나놓고 결혼 준비하셔야 돼요. 빡센 문제였잖아. 네, 되게 큰 문제예요 이거. 와 진짜 근데 이제 뭐 우리 누나나 엄마도 알아서 아 그래 진우야 이제 너 결혼하니까 반 땅만 받을게 뭐 근데 이렇게 알아서 그런 해주시. 집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일단 줄어도 그냥 조금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 물어봐. 아, 엄마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아, 진짜? 보고 있거든요. 엄마 맨날 보거든요. 엄마 보고 있다. 다행이다. 안 받으신다. 다행이다. 엄마 전화 돌려. 이 방송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와 좋다. 근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일단은 그쵸. 제가 잘 살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누나는 근데 항상 고마워하는 입장이라 또 고마워하는 거 하고요. 끝났을 때 그 갭은 또 다르죠. 아니 고맙다가 끊으면 갑자기 쌍놈 될라나요? 그럼요. 아예 졌다 뺏는 게 제일 나쁘잖아요. 서운할 거예요. 아 서운할 그래서 미리 이 얘기가 좀 올라오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난 안 줬어. 우리 누나 잘 살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집은. 어? 마지막이죠? 사실 마지막이 사실 그 술정사에서는 진단을 주고 점수를 뽑아서 그거를 했었어요. 사실 보통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멘탈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텐션도 좋고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둘 분 다 건강해요. 네. 오시는 분들 중에 멘탈이 살짝 나가 있으신 분들도 저는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좀 제가 좀 병원 좀 가시라 생각 받으시라도 하기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이 좋아서 이거를 다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지금 잠깐 입장 딱 바꿔가지고 하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입장만 살짝 얘기했더니 바로 이해하셨잖아요. 네. 보통 요 연령대까지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자확장력이나 아니면 원하는 게 좀 원래 30대 중반이 남자분들도 넘어가면 고집이 있고 꼰대. 자기 고집이나 기준이 생겨요. 내려놓지 못하고 더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점수는 되게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신건강 괜찮고요. 네. 소통 능력이 지금도 이렇게 소통하는데 굉장히 잘하잖아요. 요렇게만 남녀 관계에서 대화를 잘해도요. 사실은 연애 굉장히 잘해요. 두 분 다 이제 사점으로 해서 21점. 30점 만점에 21점이네요. 중상이네요.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어. 그럼 보통 한 C 정도 나오거든요. C나 B 정도. B까지는 아닐 것 같고 C C 정도 될 것 같아요. 10불? 네, 10불 정도? 30점 만점에 19점 나왔어요. 정말? 아마 C에서 C 마이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점수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다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을 거다. 이 점수로 해서 C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 사람들 만나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말?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재미를 보시고 네. 부모님하고 그 누나하고만 얘기가 잘 되면 네. 사실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단 20대만 만나겠다고 하지만 않는다면 하여튼 둘 중에 하나겠네요. 제가 엄마나 누나들하고 좀 쇼부를 치든지 그쵸. 아니면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랑 쇼부를 치든지. 근데 그래도 누나 두 분은 용돈을 드리는 거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엄마까지는 괜찮은데. 그럼요. 용인 가능한 영역은 부모님까지인 거지.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연봉, 재산이나 연봉은 다 괜찮지만 프리랜서의 그 영역 때문에 네. 사실 나머지 요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너무 훌륭해요. 나 하나만 문제라니까. 저 오롯이 저 혼자 민찬기 딱 이 혼자 이 사람 하나가 문제라. 그러면 몇 살까지? 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이고 나이가 중요한가? 일단 20대. 그러니까 애를 좀 생각을 하면 저도 애를 낳고 싶거든요. 맥시멈 저도 30대 중반. 34살, 35살 정도는 40 하나 만나기는 해요. 20대는 안 돼. 안 돼요. 네, 뭐. 저는 혹시 그래도 28, 9 잘하면 한두 분 있을까 말까? 오 저는 아예 없고요. 불가능이야. 불가능까지. 네. 그거는 이제 재미인 거고요.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정도는. 만나면 할 거예요. 우리 진우님은 고졸이라 여기에서 까이는 한이 있어도 나머지는 다 괜찮아서 노후 준비의 문제도 살짝 있긴 하지만 외모 훌륭하기 때문에 다 커버 가능해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만나면 돼요. 와. 그런 걸 만날 때까지 이제 많이 까이지만 있으면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 창기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20대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너무 괜찮잖아요. 뭐 프리랜서라서 여자의 책임감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전문직 여성분들 중에서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되는 거니까 뭐 나하고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결혼을 할 수 있는가의 자기 점검이라고 보세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둘 다 고개를 숙이면서 무릎 꿇은 자세로. 왜요? 고개가
숨겨지네. 네, 잘 이게.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처음이잖아요. 또 이렇게 간다라는 게 또 바쁘기도 하고 아예 생각도 못 생각 했었는데 못해요. 근데 오늘 이 기회로 뭔가 내 자신을 좀 더 알게 됐고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또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뭐랄까 너무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기대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시면서 되게 좋다고 말했거든요. 꼭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결정사에서 만났다고 해서 연봉은 얼마예요? 집안은 뭐 애는 몇 명 낳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소개팅이라고 보시고 만나서 그냥 소개팅 하듯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는 분들이 결혼에 빨리 가요. 필터링을 좀 필터링을 해서 한번 하고 결혼 준비가 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찐막 그럴 수 하다가 그런 분들은 10년 뒤에도 결혼 못 합니다. 1년 이내에 무조건 탈출한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 눈에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 꼭 잡아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너무 이렇게 안구정화가 돼서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 혹시 뭐 유튜브 채널 저는 심리학자 차이현 채널입니다. 뭐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기대 많이 근데 했었는데 기대 이제 이상이었어요. 컨텐츠들을 보면 결혼정보회사 하면 막 평가만 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변할 수도 많은데 있고. 이제 저는 뭐 이런 평가도 평가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가이드를 주고 어떻게 결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제가 누구를 또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긴 시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땠어 창규야? 내가 문제다. 라는 걸 이렇게 확실히 대외적인 그 점수 자체는 나쁘지 않네. 와 근데 안 할 이유가 없기는 하다.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 내기 좀 힘들고 그러면 충분히 해봄직하다.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서 박탈감이 아닌 내 위치 여기야? 오케이 나 더 올라갈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가야죠. 근데 진짜 그 콘텐츠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대표님이 사기네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아까 솔직히 꿈꿨거든. 300억? 300억자? 나 주부하는 꿈 꿨어. 근데 나도 주부하면 잘할 자신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애를 내가 보고 싶어. 형은 지금 딱 이 페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졸업해야죠. 저거 뭔지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맵은 정했어? 어? 맵은 정했어? 일단 차에 타고